저도 청년이지만 요즘에 젊은 청년들 중에서는요, 한 가지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야무지게 많은 일을 동시에 참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사회를 밝은 쪽으로 이끄는 일이라면 이런 청년들이 또 지역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도 상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그 청년 가운데 한 분을 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장성혜 청년 문화 기획자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청년 문화 기획자라고 소개를 좀 드렸는데 뭐 거창하거든요. 일단 소개를 좀 직접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장성혜라고 하고요. 2011년부터 다양한 문화기획 활동을 하다가 2018년부터 프로젝트 제멋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을 알고 그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자기 멋을 안다는 것은 나와 연결된 사람 혹은 자원 혹은 자연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관찰하는 일인 것 같아요. 관계의 연결이 가장 탄탄한 게 바로 생태계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생태라고 하는 키워드가 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생태적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기획으로 연결시켜서 숲틈시장이라고 하는 생태문화 장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는 프로젝트 제멋과 병행해가지고 순천시 도시재생 저전동 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생태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한 가지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동시에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없던 플리마켓 이름하여 생태문화장터 숲틈시장을 이제 기획해서 운영해 오고 계시다는 건데 숲틈시장이 뭔지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실까요? 네, 좀 다양한 이유로 만들어져가지고 장황하게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예. 네, 세 가지 의도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의도는 모두 지역사회의 틈을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현재 유통체계 안에서 틈을 만드는 일이에요. 지역의 소농 아니면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요리사 그리고 가치를 담은 물품을 만드는 제작자들이 현재 유통 체계에서는 약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이 사회의 틈을 만드는 방법은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를 직접 만나서 그분들이 나의 팬으로 만드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팬이라고 하는 건 충성 고객을 뜻하니까 이거를 만드는 방식을 기획을 하려고 숲틈시장을 하게 됐고 예. 두 번째 이유는 생태적인 실험입니다. 왜 우리의 축제는 생태적일 수 없을까? 왜 축제를 하고 나면 쓰레기가 막 산처럼 쌓여 맞아요, 있을까? 맞아요. 예. 네, 이게 저희에게는 되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쓰레기 대란 사태도 있었고 코로나19 사태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생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는 있는데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작지만 일상에서 실천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실험을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장터 디렉터라고 하는 기획자들이 그 셀러분들하고 1대1로 만나가지고 포장 패키지라던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쓰레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장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그릇 렌탈 시스템을 도입해서 일회용품을 아예 없는 시장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뭐 설거지를 해야 된다거나. 근데 생각을 해보면 쓰레기 처리할 때 드는 비용, 그리고 일회용품을 구매할 때 드는 비용, 그리고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비용을 다 합치면 좀 불편하지만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1회 장터를 할 때 보통 한 1,000명 정도 참석을 해주시는데 쓰레기량이 한 50리터 한 봉지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1,000명이 생산한 쓰레기가 50리터밖에 안 된다고요? 네. 이야. 저희가 이거 볼 때마다 너무 뿌듯해가지고 매번 사진을 찍어놨어요. 예.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문화 실험이에요.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가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일자리 문제겠죠. 네. 그렇지만 두 번째 이유는 문화 소외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감합니다. 공감해요. 예. 순천에서는 뮤지컬 보기도 힘들고 너무 다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러면 마음껏 놀 수 있는 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순천에서 좀 놀아보자 이런 의미로 순천에서 보기 힘든 뭐 레게, 탱고, 퓨전 음악, 뭐 아프리칸 댄스 뭐 이런 공연을 저희가 기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숲틈시장이라는 이름 자체는 이 모든 이유들을 종합해서 만들었는데 숲틈이라는 단어 자체는 원래는 산림청 용어예요. 네. 그래서 산림청에서 쓰는 용어로서 숲속에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틈들 있잖아요. 그걸 숲틈이라고 하는데 햇빛이 막 쏟아지면은 그 밑에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들이 자라거든요. 네. 햇빛을 좋아하는 동물들이 거기를 가고 그래서 생물종 다양성을 늘리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저희도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늘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거창할 수밖에 없는 소개였던 것 같은데 전혀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세상에 없던 플리마켓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반응도 그에 걸맞게 아주 폭발적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 장터를 딱 하고 나면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SNS에 다 막 검색을 해봐요, 가는들이 이제 저희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네. 네. 어떤 분들이 다녀가셨나 뭐 이런 걸 검색을 해보면 뭐 공간에 있기만 해도 힐링이 된다, 뭐 가장 순천스러운 행사다,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후기를 실제로 봤는데 그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후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사는 도시가 더 좋아질 때라는 그 문장 하나가 인스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숲틈시장 덕분에 순천으로 이주한 친구들도 몇 명 있어요. 그래요? 네. 오. 지역에 정착하려고 할 때 서울살이가 너무 힘들 때 고향 생각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지역에 정착하고자 할 때 지역에서 삶이 지속 가능하려면 어쨌든 동네에 맥주집 하나는 있어야 되고 심심할 때 만날 수 있는 친구는 있어야 되는데 이런 탄탄한 관계를 만드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나 보다 뭐 이런 뿌듯함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장터 운영할 때 궁금해하는 게 되게 많은데 네. 기성품을 판매 못하냐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희의 장터의 기준은 이야기가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성품을 팔더라도 내가 이 물건을 왜 파는지에 대한 뚜렷한 이유가 있으면 판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유기농 생리대를 판매를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네. 그분이 뭐 여성의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 혹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불편함을 알리기 위해서 판다 하시면 저희는 공장에서 떼오셔도 네, 팔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참 들으면 들을수록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은 시청자분들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매년 진행이 되잖아요.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또 가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희가 올해로 2018년에 실험을 했고 네. 2019년에 진행하고 2020년 올해 3회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변화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축제는 약간 일회성인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계속 오고 싶고 계속 와야 하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시장으로서 기능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언택트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뭔가 구매를 하고 오프라인에서 찾아갈 수 있는 방식도 한번 도입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한 7월부터 너무 더우면 이제 좀 늦어질 수도 있지만 7월부터 10월까지는 그렇게 작은 장터 형태로 운영을 하고 11월에는 약간 페어 형식으로 네. 이틀 동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셰프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농산물을 소비하는 올바른 방법을 안내받거나 아니면 생태적 라이프 스타일을 실천하는 분들이 전국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도 좀 듣고 그런 담론을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저희가 만들려고 하니까 저희 SNS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 소식이 종종 올라올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런 오늘 이야기 듣고 있으니까 순천이 참 좋은 인재를 품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덩달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순천에서 살다가 대도시로 가서 다시 순천으로 돌아온 또 직접 장본인이기도 하시다면서요? 네. 예. 그간의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제가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항상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태어나기는 경기도에서 태어나고요. 네. 어린 시절은 강원도에서 보내고 학교는 여수에서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대학은 광주로 갔다가 순천에 왔는데 순천에서 살다가 너무 심심해서 서울에서도 좀 살았습니다. 근데 다시 순천으로 돌아온 이유는 순천은 적당한 실험이 가능한 도시거든요. 네. 뭐
우리는 그동안 이게 항상 꼭대기에 올라가라고 하고 경쟁에서 이기라고 하고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 뭔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지역에서 이런 숲틈 같은 틈들을 만들어서 이것들이 사회적 배경이 되었을 때 이 배경이 정치라던가 아니면 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당한 순천은 도농통합 도시로서 규모도 적당하고 자연환경도 적당하게 가지고 있어서 일상의 실천을 좀 더 편안하게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순천으로 정착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소개를 또 해주실 때 지금 공식 직함 여러 가지 소개해 주셨는데 네.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사무국장을 또 맡고 계시다고 했거든요. 이건 또 무슨 직함이에요? 아, 네.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생소할 수 있는데 네.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중앙부처 사업이에요. 저는 이제 전국 최연소 사무국장이고, 네, 그리고 네, 그동안 우리가 도시를 개발하는 방식이 뭔가 기존에 있던 걸 부수고 아파트 짓고, 맞아요. 네, 뭐 이런 방식이었다 보니까 주거 난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 약자들이 쫓겨나는 형식인데 네.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도시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이걸 어떻게 되살릴까를 고민하는 사업입니다. 순천시는 2015년에 선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있는 저전동, 장천동 여기가 터미널 근처거든요. 네. 그다음에 순천역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선정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로 근처에 또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있는 저전동은 주거 지역으로서 남초등학교 있죠. 순천 여중 있었죠. 물론 이전했지만 그다음에 순천 여고 있고 순천 고등학교 있는 학군이 맞아요. 존재하는 네. 마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예전에 교육도시의 핵심 마을이었는데 학생 수 줄어들고 인구가 고령화되고 이러면서 되게 조용한 마을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발견하고 주민들 스스로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저희 센터의 역할입니다. 아,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청년 쉐어하우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 쉐어하우스는 4개 건물을 아주 그냥 청년들한테 통으로 드립니다. 네. 그리고 경제 저성장에 대한 대응으로는 일방통행로라고 아주 작은 상권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창업 상상대학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초등학교에는 원래 2,000명까지 수용했던 학교인데 200몇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그냥 학교가 텅텅 비어가지고 예. 그 중에 비어있는 건물을 교육부청이랑 업무 협약을 통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마을 학교 형태로 만들게 됐고요. 그다음에 과감하게 운동장의 반을 딱 갈라가지고 저희가 놀이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뭐 이 밖에도 노후주택이 많으니까 노후주택을 수리하는 사업도 하고 저희 동네에 사실 가장 핵심 사업은 정원마을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원마을을 만들다 보면 이걸 연결할 수 있는 마을 호텔 사업도 고민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에너지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건 현대에선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주민들하고 같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도시 재생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마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고 또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많은 분들 같이 또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 이해를 구하는 과정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돼가고 있을까요? 아, 네. 원래 한숨부터 쉬시네요. 네, 사람 사는 곳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되게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제가 1년 반 동안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면서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긴 했었어요. 뭐 청년들이 동네의 일원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되게 자연스럽게 마주침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저 친구 좋은 친구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청년들하고 미팅을 먼저 잡습니다. 그리고 요 미팅 끝날 시점에 주민들하고 미팅을 잡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나가고 들어오면서 얼굴을 익히게 되는 거죠. 네, 네,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주민들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해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가운데 있는 분이 네. 본인이신 거죠? 네, 접니다. 네. 네, 그때 이제 축제 때 사회를 또 봤었어요. 네. 네. 마을 축제에서 또. 네. 그리고 저 축제 하기 전에
주민제한 경진대회가 있었거든요. 그게 전국의 경진대회였는데 그때 저희 동네가 대상을 탔습니다. 장관상을 네. 타가지고 또 즐겁게 신뢰를 더 쌓았고요. 뭐 최근에는 제가 학연 지원 혈연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주민분들이 우리가 백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아, 니 백은 나요. 이런 식으로 네. 주민분들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네. 그렇구나. 그래서 든든하셨겠어요? 너무 감동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받쳐주고 있으니 함께 잘해보자라고 열린 마음을 내주시는 주민분들이 저의 이 사업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본인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어떤 인생을 좀 살고 싶으세요? 저 인생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먼 미래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뭐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자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혼자서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까, 어떤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가 핵심인 것 같고 네. 저는 그런 동네살이가 저전동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전동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살아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또 마음껏 생각을 펼쳐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